네,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및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행정기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얼마 전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MBC 경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영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어디서 오신 겁니까? 오늘 통영에서 올라왔습니다. 통영에서 오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통영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초중고생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부산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통영에서 오셨습니까? 네, 부산도 들르고 좀 제가 휴가나 예. 이런 기간에는 네네. 주로 고향을 자주 찾습니다. 아, 휴가 때는 통영 많이 가십니까? 네, 다른 데보다 예. 아무래도 고향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 부산하고. 그래요? 예. 네.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총선 때문인가 하실 텐데 그 질문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의 전 기관장을 이 스튜디오에 모시기가 참 어려운데 의도한 건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닙니다만 이곳에 또 초대를 하게 됐고 오시게 된 것은 아마 가장 큰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정부에서 예. 이 정권이 만든 투사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 저희가 유튜브 썸네일에서도 그렇게 올리기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관련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두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원장님도 보시고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경축사를 듣고는 사실 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그랬어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구나 이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그 과거를 우리가 반성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그런 기념식장에서 하는 그런 축사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너무나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색깔론 그리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또 이 정권에 뭔가 저항하거나 반대하면은 이 공산주의 세력과 비슷하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가 대통령이 국민들을 통합하고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으로 좀 너무나 부적절하다. 더구나 광복절의 축사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전 때도 아닌데 네. 공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광복절에 왜 공산주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며 보통 일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본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아직도 공식적으로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그런 그럼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정말 제기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부적절한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국민 감정과 좀 많이 다른 그런 온도의 축사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난 6월 자유총연맹 행사에서도 반국가 세력이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또 그랬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은 퇴임하신 지 이제 2달 정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은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일단 그걸 좀 추스리고 또 치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책도 읽고 책도 쓰면서 또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방송에 출연도 해주셨고 그리고 강연도 말씀하셨는데 강연 가시면 어떻게 뭐 위로도 받기도 하고 응원도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민심을 좀 읽기도 하십니까? 어떠세요? 강연을 이제 많이 다니지는 못하고요. 몸이 좀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광주는 가셨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데요. 지금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민주주의와 또 국민들의 이런 자유 이런 것이 진짜 많이 억압되는 역사상 이런 정권은 처음이다. 최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속상하고 마음도 안타깝고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뭐 경남 쪽은 오셨거나 강연으로 아니면 혹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남 쪽에는 아마 다음 주쯤 제가 그래요? 또 강연 요청이 있어서 예. 네 지금 일정이 있습니다. 어딘지 그건 알려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경남의 진주에서 진주. 예. 있고요. 또 부산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진주와 부산에서 강연 일정이 있군요.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월 말이 되면은 저희 나름의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은 뭐 국정 지지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경남은 확실히 또 이 중앙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또 듣게 될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일정을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 특별 강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8월 10일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이때 좀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는가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고 윤 정부가 만든 투사다 그리고 이 정부와 맞짱 뜨기 위해서는 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던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취지 비슷하게 이렇게 그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미지의 정치인이었고 저에게 투사라고 여태까지 말씀하신 분이 없으신데 이 정권의 무도한 탄압을 1년간 겪으면서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무도한 탄압을 하는데 이러한 탄압이 또 하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탄압을 겪은 당사자이고 또 산증인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만든 이런 투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저한테 주어진 하나의 좀 사명이다,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현희 전 위원장 생각하면은 이제 강남구 의뢰에 당선됐을 때 그 해바라기 로 또 많이 알려져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온화한 해바라기 이미지를 많이 생각했다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투사 이렇게 또 불리고도 있는데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임기 중에 어찌 보면 1년이 이렇게 변모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정부 그리고 여당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경남도민들은 모르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정권이 바뀌면 이제 통상 장관들은 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들로 교체가 되는 건 저는 그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물러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관들은 물러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이지만 다른 일반 정부 부처랑 완전히 법적으로 다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장관들은 당적을 보유하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채 장관직을 유지하지만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그 기관이 독립성을 가지는 이런 기관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관인 기관장의 임기를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3년으로요. 다른 장관들은 그런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정치적인 이런 데서 이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적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당을 하고. 일반 장관들은 다 당적도 보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임기를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물러나라 이제 사퇴해라 이런 이제 압력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제가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다. 그게 상식이다. 공정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드렸더니 이제 물러나지 않는 기관장인 저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하나 그 에피소드 같은 거 보면요, 국무회의 참석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참석을 해왔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이 왜 국무회의에 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를 시켰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네. 이 권익위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자의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 저는 그는 뭐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무회의에 이제 참석 배제가 됐고 또 국민의힘 뭐 집권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퇴해라, 물러나라, 그렇죠. 예. 또 뭐 사실상 견디기 힘든 많은 모멸적인 단어, 예, 뭐 예. 후한무치하다, 뭐 또 알박기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용어를 쓰면서 예. 사실상 사퇴를 종용을 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나갈 때 됐으니까 더 강하게 하기 전에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적 감사 대상이 돼 이런 이야기로 더 파다하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기 3년 중에 2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을 하셨던 거였고 이제 1년은 윤 정부 때 일을 하신 건데 1년 가까이 감사원 집중 감사로 임기 다 보냈다 해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근데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 예.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을 예. 사퇴를 압박해서 물러나게 했을 때 그 내용이 사실상 당시에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예. 그게 형사 수사가 되고 형사 고발이 돼서 사퇴 압박을 하고 물러나게 한 문재인 정권의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 예.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실형의 징역형을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사퇴를 압박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가해진 이런 사퇴 압박 그리고 임기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을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직권남용의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예. 그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진행 있습니다. 중이고요. 네. 예, 그리고 말씀 중에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영상 속에 시위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장면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이후에 나오는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게 사죄하라 이렇게 네. 위원장께서 5월에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1년간 감사를 거쳐서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가 감사위원회거든요. 감사위원회. 사실상 이제 감사원의 판사에 해당되는 그런 기구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감사원 사무처가 저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했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 사실상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예.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모두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이제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확인이 된 셈이죠.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저를 감사한 그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예. 이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하거나 물러나게 한 경우도 그 대법원 판결에서 직권남용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판결에 비추어서 저에 대한 그런 불법적인 감사를 한 감사원의 책임자들은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최근 그냥 권익이 포털 사이트 입력해서 보니까 나온 기사가 그 위원장님과 뭔가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수사나 감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사건을 맡게 됐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했던데 최재 감사원장 그럼 법적 회피 의무가 뭐 없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최재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의 경우에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저에 대한 불법적인 감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네. 고발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저희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 충돌 이제 소지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제가 감사원 쪽에는 이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제척해야 의견을 된다. 예. 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제척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제가 그 법률적인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실제로 저 사건의 심의에 참여를 했고 또 의견을 사실상 개진을 한 상황입니다. 예, 1년 동안 참 복잡한 신경 속에 계셨을 것 같은데 퇴임한 이후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퇴임한 이후에도 이제 지금 현재 그 수사나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에 대한 감사는 종결됐고 저는 뭐 아무런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감사원에 의해서 사실상 최종 정리가 된 셈이지만 예. 아직 남아 있는 이런 또 수사 절차는 그러네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퇴임 이후에 이제 바다의 딸을 강조를 하시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 저지하겠다라고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현재는 이제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탈당을 하고 현재는 이제 아직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지금 잠정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과 합류를 해서 지금 그렇게는 현재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통영에서 태어나서 또 부산에서 자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바다와 가장 가깝게 또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무한한 그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고향 앞바다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의해서 오염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참기 어려운 분노와 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면 제가 뭐 어떤 형식이라도 제 힘을 보태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제로 광화문에 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또 그 대안으로서 그 핵 오염수를 만들어낸 당사국이 일본 내에 그 콘크리트화라든지 고체화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 그걸 처리를 하지 왜 인류의 공동 자산이고 우리 미래의 후손을 위한 그런 바다에 투기를 하느냐 그런 반대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좀 안전이 여러 가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좀 일정과 그리고 또 목표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더 나서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시 들어갔다가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더 당선이 되면 본격적으로 뭔가 풀어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방송 전부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그 3년 동안의 권익위원장을 마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든 것을 원점에 두고 고민하는 상태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나라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이런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제가 손을 놓지는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를 원한다면 명령하신다면 거기에 따르는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정치라면 그리고 또 총선이라면 그런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신 지역인 강남구 을이나 그리고 태어난 이 통영이나 그리고 성장한 부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소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곳은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험지 아닐까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뭐 험지다, 당선이 어렵다 이런 타고해 가지고 제가 뭐 출마를 주저하거나 그걸 뭐 가지고 뭐 고민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출마할 때도 불가능이다. 뭐 민주당이 여기서 당선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뭐 지금 제 고향이나 이런 이제
경남, 부산 지역도 뭐 사실은 이제 어려운 게 마찬가지지만 강남 지역은 특히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출마를 결심할 때도 그런 여기 가서 내가 뭐 당선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그 도전의 의미가 있고 저의 쓰임새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제 몸을 던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어렵다, 험지다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만 제가 앞으로 할 이런 이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길에 어떤 형태의 정치와 또 어떤 곳에서 저희 정치의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저희 쓰임새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출마를 하겠다, 뭘 하겠다 예. 이것은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조만간 이제 뭔가 가시적으로 또 저도 결론을 내야겠죠. 그렇죠. 네. 예. 자, 앞으로 이제 이 위원장님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요즘 뭐 정쟁이 먼저 계속 우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피로감 느끼시거든요. 뭐 도민들, 온 국민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보이지 않지만 곳곳의 삶을 지배하고 또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 정치이거든요. 요 앞에도 이제 대담 프로를 보니까 지금 뭐 미 국방부에서 우리 동해 일본해로. 아빠를 일본해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것 또한 정치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정치라는 것은 그 정치의 한가운데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유명한 그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처럼 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좋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중심이 된 그런 정치다. 예. 근데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권력의 정치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에 매우 안타깝다. 예, 반드시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존경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고요. 형평운동 100주년 만나서 저희가 준비한 다큐멘터리가 내일 밤 9시 TV MBC 경남에서 방송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